안녕하십니까. P플랫폼 고향파주에서 보내드리는 고향신문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향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세 번째 의혹 사건, 바로 킨덱스 지원 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C2 부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지금까지 의혹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고양시의회 부의장이신 이홍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킨덱스 지원 부지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게 C2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C2 부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마 본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 이 C2 부지는 이제 킨텍스를 우리 고양시가 건설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설들, 그러니까 먹고 또 놀이하고 숙박하고 업무 시설 이런 네.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조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 진행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C2 부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매각을 위한 1차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매각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유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최성 시장이 이제 부임하시면서 이제 2012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C2 부지 같은 경우는 원래 업무용 시설이었었는데 이 공동주택 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도 20%에서 50%로 늘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오피스, 그러니까 업무 빌딩 아닙니까? 네네. 업무 공간도 원래 25%에서 12.5%로 낮춰주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그 쿨대삭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폐지하면서 네. 면적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39,810평방미터에서 42,718평방미터로 업무 면적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그러면 2010년도에 그 매각이 이제 실패됐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네. 6월에 있었고 네. 최성 전 시장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강현석 시장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강현석 시장 때 1차 매각이 실패됐나요? 아니면 최성 시장 때 실패했나요? 그게? 강현석 시장님 때고요. 예. 네,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업무 시설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됐죠. 거의 주거 용도로 바뀌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고, 우리가 C2 부지를 포함해서 본래 이제 킨텍스 지원 부지의 기본의 용도가 네, 말 그대로 이제 지원 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피스 시설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300가구 정도로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300가구 정도를 했는데 네. 최성 시장 부임하고 나서 그게 1100가구로 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건설 회사로부터 이곳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좀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네. 이제 마음이 들게끔 네. 그러니까 유도를 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는 2010년도에 이 매각이 유찰되다 보니까 이 땅을 이제 매각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암만 고민을 하더라도 원래 그 조성 목적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2012년도에 변경된 지구단위 계획을 내면 보면은 업무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이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하다 보니까 한 20%였던 것이 한 50% 늘어납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공동주택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피스 비율도 25%였었는데 그걸 12.5%만 사무실 오피스만 짓기야. 그 나머지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 주거시설로 그렇죠. 볼 수 있죠. 변경이 된 거죠. 그럼 그게 혹시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뭐 법적인 하자는 아닌데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은 세울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지금도 우리가 고향 시민들이 그 킨덱스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꿈에 그린 아파트인가요? 네, 그 하나 아파트가 꿈에 그린 하나가 쭉 서 있죠. 네네. 사실 그거 보면 그 아마 멋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면 고양시는 앞으로 자족 기능이 이제 거의 없겠구나. 네. 고양시의 미래를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고양시가 자족 시설이 부족한 이유를 찾자면은 우리 고양시 같은 거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안에서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 생산시설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그 생산시설이 아닌 마이스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 산업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부대 지원 시설들이 입주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목적으로 조성했던 부분들이 주거용도로 변질되다 보니까 마이스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데도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크게 우리 여러 가지 자족시설을 갖춰 나가는데도 많은 이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를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한 몇십 년 전으로 우리가 1992년도인가요? 우리가 네네. 시가 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난개발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계획이 없는 개발들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암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들이 고양시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하이라이트가 지금 바로 그 킨덱스 C2 부지의 이 잘못된 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자족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던 건데 결국엔 자족시설 용지가 변질돼가지고 네네. 결국엔 주거시설로 바뀌어버린 이런 모습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시다 잠깐 이제 끊었습니다만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어쨌든 킨텍스 지원부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 매각을 해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제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는 그걸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1차 감정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매각 공고를 냈지만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다 보니까 네, 네, 유찰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정 시장이 부임하면서 2012년도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2년이나 걸렸어요? 201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10년도에 유찰되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나서 최성 시장이 7월 1일 날 부임하고 난 이후에 2년이나 걸렸네요. 네, 그때 이제 결단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2012년도 9월 25일 날 정확히 확정 변경이 됩니다. 이제 12년도에 이제 이 매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2개발에 이 부지가 매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헐값이니 특혜니 불법이니 이런 사항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잠깐요.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복잡해지고 고양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하나의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거나 또는 허가가 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어떤 게 우리 고양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지금 의혹 사건입니다. C2 부지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그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문제 제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고발도 하고 네, 이랬습니다만은 전부 무혐의가 났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매각 과정 이전에 이게 네.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이 의원님 이렇게 밝혀지게 됐나요? 제가 이제 8대 의회에 들어가고 네. 2019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도 발의했는데 물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 이유로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감사관실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왔었죠. 예. 그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올해 그 감사한 부분이 시장 결재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공개가 되고 또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네네. 네, 그 문제 참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1차, 2차에 가면서 지금 의혹 사건을 지금 이렇게 3차 또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네.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또 이 사건에 또 관여가 돼 있고 또 관여가 돼 있어서 이게 하나의 커넥션이지 않나 이런 좀 의문도 갑니다. 자, 네. 그러면 매각 과정에 대해서 좀 아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좀 네. 간단하게 맥을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문제점을 좀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매각이 결정되고 나서
그러면 이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공무원들이 보고를 했죠. 최정시장한테.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공모용 PF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 장단점을 다 비교해보고, 우리 직원분들은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야, 자금 조달 면에서나 또는 특혜 시비 이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2012년도 10월 8일에 최장시장은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네네. 외국인 투자 조항도 보강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조항을 보강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지는 외국인들에게 팔 수 없는 부지 아닌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예, 예.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 부지는 외국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는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조언을 하지 않고 그냥 외국인 투자 조항을 적용해서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조례에도 있죠.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부지는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고양시에 보면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 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그 토지를 네. 이렇게 좀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뭐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네네네.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라든가 뭐 지적 산업센터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킨텍스 C2 부지 같은 경우는 이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는 대상 토지로서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는 PF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그 매각 과정에서 예. 감정평가, 이 문제가 있죠. 네네네네. 그 감정평가, 저도 그때 네네. 봤습니다만은 두 군데다가 맡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저는 문안에 뭐 문구의 내용이 비슷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네. 형식이나 이런 게 쌍둥이에요, 완전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네. 평균치를 가지고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두 개 감정평가 회사에서 들어온 그 평가서가 네. 너무 이제 일치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헐값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그 감정 대상 물건을 감정할 때는 네. 그 용도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해야 예,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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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 예. 경우는 공동주택 부분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 땅값이 네, 그렇죠. 기타 부지보다는 공동주택이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그 1차 감정 평가할 때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걸 구분해서 평가를 했어요. 예. 그랬군요. 근데 2012년도에 감정 평가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 부분이 50%로 늘어나고 네네. 그렇죠. 오피스 부분도 25%에서 12.5% 네네네. 반으로 줄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 시설로 해서 단일 평가를 해버린 거죠. 아니, 잠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50% 정도가 그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으로 네. 됐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 그 또 오피스 는 12.5%만 짓고 그러니까 오피스는 12.5%, 오피스텔은 또 나머지를 다 지을 수가 짓고요. 있죠. 네. 그러면은 12.5%를 제외한 뭐 87.5%, 88.5%, 뭐 이 네. 정도 되는 부분들이 그 주거용 시설 사실상 예, 주거용 그렇게 시설이죠. 되면은 예. 그러면 뭐 그 주거용 시설로 해서 엎어서 그 저 감정평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오피스라 기준으로 그럼 해서 오피스로 했어요? 네, 구분해서 평가한 게 아니라 업무 시설로 해가지고 다 평가를 했다. 그럼 그렇죠. 그 기업에다가 특혜를 준 거네요? 뭐 일단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 2009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왜 평가 기준이 틀릴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입찰에 이제 붙였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 거고 예, 또 예. 하나는 이제 광평수 토지라고 해가지고 네네. 일반 토지보다 광평수는 조금 이제 그 격 차이를 두는 게 있습니다. 좀 다운시켜준다든가. 그렇죠, 네, 그렇죠. 큰 부지였을 때. 그렇죠. 예, 예. 근데 2009년도에 평가했을 때는 이 격차를 안 뒀어요. 그냥 1로 뒀습니다. 1로. 네네네. 근데 2012년도에는
이 두 개 감정평가 기간이 하나는 0.85, 예. 하나는 0.86을 적용했어요. 0.01% 차이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15% 예, 예. 내지는 16% 정도를 네. 더 낮게 평가를 해준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은 1,000만 원짜리 땅이면 850만 원, 이거는 860만 원 이렇게 적용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제 고양시에서 네네.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광평수인 경우도 이 격차를 두면 보통 5% 미만에서 두는 게 상례인데 네네. 좀 많이 적용을 시켰고 또 하나는 2009년도에는 격차를 두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무슨 근거로 격차를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답변은 타당성이 결여됐다. 근데 이거 그때 매각할 때 이제 주도적으로 했었던 우리 최성 시장 측에서는 네. 안 팔려서 네. 여러 가지 그렇게라도 줘서 이걸 팔아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양시 시민의 재산을 지킬 그 의무를 준수했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약 한 1,000여억 원이 이런 문제로 해서 헐값으로 감정평가되지 않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제가 최성 시장 전 시장님이 처음에 2010년도인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요. 선거를 할 때 주도적으로 그 전임 시장을 이렇게 비판했던 게 고양시 채무가 너무 많다. 빚이 너무 많다. 네. 그래가지고 뭐 4천 몇백억이다 막 이래가지고선 네.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결론 나중에 본인이 재선할 때, 최성 시장이 재선할 때 빚을 갚았다. 네. 이랬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거 팔아서 빚 갚았어요. 근데 그 가현석 시장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땅 사느라고 빚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개발하려고. 네. 그러면은 그 땅 사느라고 빚진 거에서 일반적으로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빚을 진 거는 공식적으로 그걸 빚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게 네.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빚이라고 해서 뭐 정치적인 용어겠습니다만 해놓고 최영 씨가 나중에 그걸 팔아서 갚았는데 결론은 그걸 또 싸게 팔아서 네. 결론은 고양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참. 그러면 그 매각 과정에서 말이죠. 네네. 도대체 이건 결론 특혜로밖에 볼 수 없고 네네. 어떤 쪽에 한쪽에서 불법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요. 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도 30% 이상의 증가나 감소 요인이 발생이 되면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네네. 예. 근데 2009년도에 1차 감정평가했을 때보다 2012년도에 감정평가했을 때 30.6%가 그 감정평가액이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고 그냥 매각을 추진한 거죠. 그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10억 이상 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10억 이상 물건입니다. 네, 그렇죠. 여긴 1,000억이 넘어가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하죠. 거고 또 30% 이상 하락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생략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고양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네. 2009년도에 그걸 이제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년도에 1차 매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결론은 그 뒤에는 이제 부동산 경에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네네. 뒤서부터. 그랬을 때 보면 결론은 아까 30%가 지금 하락된 가격으로 지금 이 차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고양시의 재산을 30% 싸게 파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계약서에 네. 보면은 입찰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가 그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그 계약금을 고양시가 가져야지요. 그렇죠. 근데 그 입찰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일반 네네. 단독이나 우리가 이사 들어갈 때 부동산 계약 맺고요. 네네. 처음에 계약금 10%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24시간 지나면은 그거 네. 못 돌려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양시는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또 계약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지방계약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도 네네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했을 때에는 그 보증금은 반드시 고양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준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죠. 이건 그 직원들이 계속 배임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그런 또 의혹이 이제 크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수사를 통해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우리는 의혹이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이제 퍼스트 2개발이 결국엔 낙찰이 됐는데 네네. 이 계약을 하면서 퍼스트 2개발한테 계약 해지권을 줍니다. 계약 해지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22개월 15일에서 22개월 30일 내 15일 동안 시간을 주는 거죠. 네네. 그때 지켜보고 아유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퍼스트 2개발이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을 해지해 줘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증금 또 다음에 이제 뭐 납부했던 모든 금액도 돌려주지만 네. 거기에 5% 가산 금리까지 더해서 돌려주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지방계약법 위배입니다. 위배지요. 위배겠죠. 그렇죠.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뭐 일단. 그렇죠. 지방계약법 위배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조항은 공고문상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아, 입찰 공고에 없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네, 그냥 공고문상에는 없었는데 네. 그 계약하면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고문 그 여러 가지 중요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야 재공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네. 지방재정법 위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최 시장 측의 얘기는 우리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용인인가 거기서도 이런 계약 그런 조항으로 계약을 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퍼스트 2개발의 채무 부담 그 계약 해지권을 인정해 주면서 네. 나중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5% 가상 금리를 더해서 돌려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예. 그게 대충 계산해도 한 100억이 좀 넘는 돈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채무를 부담하는 행정행위거든요. 그렇죠. 채무를 부담하는 그렇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 부담 행위를 하면서 역시 이것도 의회를 패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패싱했다는 게 단순히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회가 어떤 기구입니까? 고양 시민들이 네. 고양 시민을 대표해서 고양 시정을 잘 살펴라라고 세워준 시민들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 기관을 패싱한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이요. 네. 그거를 그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뭐라고요? 몰라서 그랬대요. 아니 저기 MBC 그 스트리트 프로그램에 네네네. 그 공무원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잘 몰라서 그랬대요. 그럼 이제 모르면 어떻게 공무원도 담당 공무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또 진급을 했더라고요. 뭐 그거까지 그다음에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원래 그 계약서상에 보면은 착공 의무 기한이라는 게 있고 준공 의무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착공은 이제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2012년도 12월 26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2014년도 12월 26일 날 무조건 착공을 해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착공을 8일 남겨두고 네. 이 계약을 변경을 요구합니다. 계약 변경을 네, 계약 착공을- 내용을 변경하자는 네, 거죠. 착공을 못하게 됐으니까. 오. 근데 시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또 착공, 또 의무 준공 기간을 8개월씩 연장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으면 우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됩니다. 또 당연하겠죠. 그러면 거기 보증금 다 우리가 받게 되고 예. 2014년도면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겠죠. 예. 훨씬 더 높은 가격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놓치고 2014년도 12월 26일 날 변경 계약을 또 체결해요. 그러면서 8개월씩 착공 의무 기간, 준공 의무 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것도 혹시 그렇게 되면 의회에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중요한 거기 중대한, 때문에 예. 보고는 해야 될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 보고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어쨌든지 간에 시민의 재산을 성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럼요. 네. 이거는 상당히 시민들의 신의를 저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의혹이라고 하셨지만 뭐 이런 이거 지금 그 나온 것들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 진행된 거. 예. 그러면 일반 조금만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봐도 이건 그냥 배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집안에서도 애가 집안 이렇게 재산 이러면요. 네. 이거 호적 파버려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정말. 그러면 네. 계약 조건도 변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퍼스트 이개발이라는 회사가 궁금해요. 그렇죠. 의원님. 네. 뭐 텔레비에서도 이제 MBC에서 예. 뉴스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네,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분 구조가 참 희한하죠. 퍼스트 이개발. 그렇죠. 네. 이 오메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네. 지분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홍콩 법인이죠. 홍콩 법인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죠. 거기가 또 3분의 1을 지분을 가지고 있죠.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홍콩 법인인데 10만 원짜리, 네네. 예, 그 오메르 같은 경우는 네, 10만 원짜리 네, 자본금이고 에드밸류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 1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짜리 150원.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이거 해외 법인을 끌어들여서 혹시 자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퍼스트 2개발 그 감사 결과를 한번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 특수 관계자와의 그 거래 내역을 거기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제가 보니까 오메르 인터내셔널하고 네. 오메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3분의 네,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10만 주주죠. 원짜리. 그렇죠. 15억 원을 장기 대여한 거로 돼 있어요.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퍼스트 2개발이 퍼스트 이개발이 오메르 거기다 10억을 장기 15억을 장기 대여를 대여를 했다. 했다. 예. 그 특수관계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퍼스트 이개발에 그 빌려준 거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2개발의 최대 주주가 오메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메르한테 15억 원을 장기 대여해주고 계속 지금 이게 상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고요. 아니 퍼스트 이개발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최대 주주에다가 15억을 장기 대여를 해줬다. 네. 그 돈을 준 거는 퍼스트 이개발인데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유지경.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회사가 하나 나옵니다. 네. SN 월드 PT라고 예. 여기는 한 71억이 넘는 돈을 장기 대여해 준 상태로 있어요. 돈 많은 회사네요. 저 퍼스트 이개발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도 외국인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대여를 했고 왜 지금도 상환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지 이게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죠. 작은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 이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그 하나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보통 보면은 그 공사비는 기성 대비해서 지출이 되게 돼 있어요. 네네네. 혹시 좀 차고 가시면 나중에 정산을 보면 되는 건데 네네네네. 그 2019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2019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네네네. 그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2020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진 걸로 돼 있어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51억이. 151억이 1년 뒤에 정산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뭔가 이게 자금 흐름상에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네네네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의혹이라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아니, 제가 부분이 여러 말씀드린 가지가 거는 있거든요. 감사 보고서에 그렇죠. 나온 걸 말씀드리는 아니,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감사 보고서에 나온 거기에 걸. 이 퍼스트 이개발에 네네.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주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뭐 백모 씨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간에서는 고양시에서는 그 전임 누구누구의 이제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네네네. 집안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 아니 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이제 일반 공중파나 지상파나 이런 데는 굉장히 뭐 정말 정제돼서 가야 되지만 일정 부분에 우리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 고양시 아마 가장 큰 사건 앞으로 또 다루겠습니다만 요진도 복마전이죠. 네네. 그리고 의원님이 그것도 또 많이 이렇게 또 예, 관계. 예. 하여튼 우리 이용규 의원님이 요번에 시위에 들어오셔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C2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밝혀내서 어떤 정치적인 뭐
흠집을 내서 이걸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다시는 고양시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예. 더 크죠. 네네. 그래서 이 다음에 누가 또 고양시 시정을 책임지실지 모르지만 그분께서는 제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 시의회 부의장으로 계시잖아요. 네네네.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그 시의회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같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지. 지금 정말 큰일을 하신 게 뭐냐면 이 의식 있는 시민단체에서 끝없이 이 문제들을 제기를 한 게 지금 10여 년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행히 의원님이 지금 감사를 또 추진하는데 또 역할을 하셨고, 감사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야말로 만시지탄이죠. 이 퍼스트 이개발에 뭐 다른 얘기 좀 나온 건 없나요? 혹시? 이제 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C2 부지 매각 공고를 2012년도 네. 11월 8일 날 합니다. 네. 근데 퍼스트 이개발은요, 매각 공고가 나가고 8일 뒤 11월 16일 날 설립된 회사예요. 화천대유인데요. 그러니까 대장도 화천대유하고 하루 차이 나는데 뭐 일주일 그러니까 전에 이게 했다는데? 얼마나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 8일 뒤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니까 에드밸류가 외국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홍콩 달러 1달러 150원짜리 로 설립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자본금 33.3%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이 매각하기 위한 거기에 이제 외국인 기업은 입찰할 수가 없는데 그 조항을 바꿔라. 그분도 이제 예. 더 보완해서 추진을 하면 검토해봐라. 이런 검토해봐라. 지시가 어때 있었던 지시가 있죠. 그건 뭐 쪽지 보고도 있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내려왔다면 결론은 이게 맞춤 아닌가. 이제 그건 의혹인 거고. 의혹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제 고양시 감사 결과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감사 보고서, 퍼스트 이개발 감사 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은 자금 문제, 그 다음에 퍼스트 이개발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네네. 오멜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고양시가 수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서 우리 시민적, 국민적 의혹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이 고양시가 우리가 이제 군에서 시로 된 지가 지금 약 한 30여 년 네. 정도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킨텍스 C2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거론을 하고 지금 의혹들을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킨텍스에 가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시고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곳은 우리 고양 시민들의 자족 기능을 정말 갖춰야 될 그런 부지로 앞으로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 그런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에 분양됐던 것이 15억을 넘는다라고 하는 아파트 투기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GTX의 여기 바로 그 앞을 지나가는 이런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고양시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해야 될 그런 건물들이,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많은 의혹들이 생겼는데요.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이 되고 나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정말로 그 감사를 통해서 나온 그 보고서를 통해서 팩트 그대로 전달해 주신 우리 이용규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 많이 해주시면 고양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양신문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